우리 꽃 구경 한번 합시다. 예. 아셨지요? 예. 윤희 씨. 예. 이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고 암흑 속에 갇힌 아내. 그 아내의 눈과 손이 되어 20년 넘는 세월을 살아온 남편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정도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라고. 넘치죠. 넘쳐? 예. 아 넘치면 물로 떠내려가면 않게 그래도 넘쳤어. 내가 뭐 넘치게끔 사랑 줬는가? 네, 하여튼 힘이 닿는 데까지만 했지 뭐 넘치도록 준 것은 없고. 그런데 그러봅시다. 바람도 조금 간절함이 하늘에 닿으면 꿈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걸까요? 안 되죠? 그랬어. 주임아, 나 혼자 한번 앞으로 쭉 걸어가 보려는가? 내가 옆에서 말을 해줄게. 응? 한번. 그래, 한번 걸어가 보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로지 남편만을 의지해야 했던 아내에게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다 많이 모여야겠네. 이렇게 많이 걸어봤으니 지금 엄청 잘 걷구만. 그대로 반드시 자 왼쪽으로 오시고 왼쪽으로 붙여주고 왼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울음도 일이 나오는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소중해. 피고 짖는 자자자자 화사하던 젊음은 지나가고 곱던 얼굴엔 어느새 주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을 지켜온 부부. 사랑합니다. 윤희 씨도 많이 얼마만큼 하늘만큼 땀만큼 두 사람에게 지금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새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손가락이 굽이굽이 흐르는 자락마다 마을을 품고 사람들을 품고 있는 섬진강. 가을이면 강이 흐르는 거리만큼 풍요가 가득 찹니다. 흐르는 시간에 따라 결실을 맺는 자연이 참 고마운 계절. 이른 아침부터 주방에서는 칼질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 능숙한 손길의 주인공은 남편 정반표 씨.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김치찌개하고 민물새우 찍어 해줄게. 맛을 보고 맛있으면 계속 해주라고. 그런데 남편이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TV 앞을 지키고 있는 아내. 남편을 돕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내 허윤희 씨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또 그리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리도 엄청 절룩거리거든요. 옆에서 누가 부축을 해줘야만이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이동할 때도 꼭 손을 잡아줘야 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반표 씨도 여느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일엔 문외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몸이 불편해진 이후로 살림을 도맡다 보니 이제 웬만한 한상 차림은 뚝딱 차려낼 수 있게 됐죠. 앉아, 뒤로 빡. 먹어봐봐. 맛있게 해는 거지 마.
신랑 솜씨가 별론디면 멋이면 무엇보다 우선에 두는 건 아내의 입맛이랍니다. 어째? 그런 대로요? 봐주겠어? 못 봐주겠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게 해주시면서. 아내를 대할 때면 언제나 5, 6월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내라고 모를 리 없겠죠. 남편분이 굉장히 자상한 것 같으세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원래 그랬어요. 내가 자상했다고? 뭐 자상해. 그만하면 자상하지. 평균치에서 된다 그 말이지? 평균치는 상 쪽이 아니라 하 쪽도 아니고 중간에 평균. 상.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자상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사랑을 키우고 부부의 연도 맺었죠. 그러나 불행은 밤도둑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처제 처남 모여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오는 도중에 광주 거의 다 왔는데 거북길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상대방 차가 봉고차인데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렇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고로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몇 달이나 병원 신세를 졌고 왼쪽 다리엔 인공 관절을 심어야 했죠. 아내 윤희 씨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사고 당시 각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탓에 한 달이 지나서야 아내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정반표 씨.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진짜 보기 힘들 정도로 했어요. 그 팔다리는 바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지. 머리카락은 전부 밀어놓고 밀어버렸지. 그 의식이 없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그 링거에만 의존하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아내의 얼굴을 봤으니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볼 수가 없다고. 이게 앞이 안 보인다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눈앞이 캄캄했죠. 3번의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뇌신경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면서 아내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손과 발이 심하게 뒤틀려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현실. 하지만 반표 씨는 오래도록 슬픔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탁 수분이 화장품 수분이 흡수되게 탁 kakak 때려. 그렇죠. 그랬어.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겠구만. 아침부터 웃는 것이 아주 기분이 만점이야. 자기는요? 저도 역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지켜주겠노라 약속했던 그 소중한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그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밝게 웃어야 했습니다. 자, 이리로 갈란게. 다녀올게. 막둥아, 우리 막둥이 할아빠 잘 봐. 할아빠 다녀올라니까. 우유 잘 보지. 반표 씨는 원래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요. (7년) 전 정년 퇴임을 하면서 고향인 이곳에 내려와 터를 잡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막연하게 꿈꾸던 일이긴 했지만 그 꿈을 현실로 옮긴 건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서였죠. 사고 전에는 애기 엄마도 기왕이면 우리 시골 가서 나중에 퇴직하면 시골 가서 사는 거 어떠냐 그래서 좋지 이렇게 했는데 그 사고 난 후에 애기 엄마가 옛날 한 말도 생각나고 그랬어. 기왕이면 공기 좋은 시골 가서 사는 게 우리 아내를 위해서도 더 옳은 일이겠다 생각해서. 요즘 웬만한 농사일은 기계의 힘을 빌린다지만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도 여전히 많습니다. 평생을 사무직으로 일했던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생활이죠. 한 번도 농사 안 지어봤어요. 그런데 벼농사도 지어보고 뭐 텃밭도 고추도 심어보고 옥수수도 심어보고 또 감나무도 가꾸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네요. 욕심 부리지 않고 쉬엄쉬엄 한다 해도 하루해가 짧은 농사일. 그래도 종일 나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봐야겠네. 시간이 벌써 2시간 가까이 됐네. 무슨 일이 있어도 2시간 이상은 집을 비우지 않는다는데요. 이놈아, 화장실 한번 가야 하네. 시간이 됐구나. 나락비다 왔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아내가 자신이 없는 새 곤란한 일을 겪진 않을까 화장실 가는 시간도 세심하게 챙깁니다. 아, 이것이 일상화됐으니까 뭐 그 힘들 것은 없어요. 내가 와야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다녀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어디 가서 뭘 일도 못 오고 또 다른 어떤 약속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중간에 한번 와봐야 하니까. 윤희 씨, 막둥이라고 했어. 산책 한번 하실까? 그래가지고 와줘. 사소한 행동 하나도 애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피곤을 하나? 나가자, 감 따라가자. 산책 시간을 꼬박꼬박 챙기는 건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보내는 아내를 위한 배려죠. 알려줘 뭐대. 내려가는 게 이렇게 조심히. 가만. 오늘의 목적지는 집 근처 감나무밭. 유난히 과일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반표 씨는 복숭아며 감 같은 과실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청 여러 개. 몇 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아직 썰이를 안 맞아갖고 썰이가 오면 맛있을 거예요. 한두 번 맞아야 썰이가. 꽃같이 곱고 누구보다 건강한 아내였습니다. 함께 행복을 쌓았던 지난 날처럼 다가올 날들도 그럴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의 기억들이 지금도 손에 잡힐 듯 선명한데 너무도 달라진 모습의 아내. 하지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거라는 말을 남편은 믿고 싶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잡숴봐. 맛있는 것 같은가? 어쩌면 희망이란 그런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어째? 단가? 어디? 다당 빼먹고. 맛있네, 진짜. 엄청 달마. 힘이 안 든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솔직히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아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하고,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또 엄마로서 애들 앞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윤희 씨, 우리 옛날 저 앨범 좀 갖다 사진 좀 볼까? 추억 좀 찾아볼까? 네. 그래. 오케이. 남관 그 계단 내려. 함께 만든 소중한 추억들이 앨범 속에 빼곡합니다. 우체국에서 그때 우체국에서 그 야유회 갔을 때 다 같이 가갖고 그때 하는 것이 다 본게. 아 이제 정만피 머리는 옛날 장발적 장발적이요. 서울 갔을 때 박서방이 설미 아빠가 우리 저 63빌딩 구경시켜주고 때 기억나지? 그거 갖고 그 물고기 있는 수족관 앞에서 이렇게 애들이 사진 찍고 저 오후에는 그 청와대 뒷길 그 드라이브까지 시켰잖아. 사고 당시 고작 10대 소년들이던 두 아들은 이제 장성해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자라는 모습도 며느리와 손주 얼굴도 윤희 씨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밤이 오듯 불행도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는 법. 그러니 힘 닿는 데까지 제 몫의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인생이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들들 얼굴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어머니 기억 속 아들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겠네요. 남편 얼굴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고 싶다는 아내 말에 불쑥 눈물이 터져버린 남편.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차마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겨내려면은 그런 의지를만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은 잘 걸을 수도 있고 또 잘 보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 또 이루어진 것이요. 아파도 다리 운동을 해야 해. 나 혼자는 못 가잖아. 같이 해야지. 그러면 서방님이 어디 그러면 나는 놀러 가고 운동해 그러겠어. 일심동체. 알았어요? 일심동체. 부모는 일심동체. 오케이. 어메 오랜만에 어른 소리 시네. 아빠 사랑해요. 요즘 사랑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 나트라 그냥 손가락 같은. 손가락 이렇게. 예스. 사랑해요. 유민이 나 또 사랑해. 사랑해요. 자 우리 한번 안아줄게. 아이고. 뚱아 할아빠 한번 이렇게 자 하던 말로 안 하려니까 눈 감아라. 자 우리 돌이켜보면 아픔이 컸던 만큼 소중한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분주합니다. 윤희 씨, 우리 오늘 현지 가게만 가시죠. 가서 또 점심 한번 먹고 오게. 네. 자, 가십시다. 오시고. 이렇게 환한 대낮에도 윤희 씨에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죠. 하지만 그 길엔 언제나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꽤 먼 거리로 외출을 나선 두 사람. 광주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둘째 아들 현진 씨를 찾아온 길입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이제 1년. 손님을 맞을 때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초보 사장님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들이니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 가족들을 덮쳤던 그때 현진 씨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던 아들은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들었죠. 물러지는 아들이 쓴 게 내가 서빙을 안 해왔네. 반찬 서빙이. 네? 속마음은 달라도 겉으로 무뚝뚝한 것이 아들들이라지만 현진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딸보다 더 세심하게 어머니를 챙기는 현진 씨. 천천히 드시, 천천히. 배울게. 아들이 싸준 게 더 맛있겠지. 사고 이후 윤희 씨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는데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가야 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간병을 도맡은 사람이 바로 현진 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이제 거동을 하실 때까지는 누가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누구냐 큰어머니께서 옆에서 간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큰어머니도 계속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자퇴를 하고 어머니 옆에 있었죠. 자퇴할 당시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그게. 그런 결정이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냥 어머니니까 당연히. 다시 또 그래도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말씀도 안 하시고 하니까 누가 가족이 옆에 있어야 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도 어렵게 결정하셨고 가족들 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결정했어요. 저 입장에서는 도저히 허락이 안 됐죠. 그게 안 됐는데 절대로 또 엄마는 두 아들은 엄마를 다른 분한테는 맡길 수가 없다. 왜? 두 아들이 있는데 엄마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 그렇게 나왔죠. 그 나이면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그 막 뛰어놀 때 한참 뛰어놀 때 시기죠. 미안하다는 말이 될랑가 모르겠지만 엄청 가슴 아파죠. 흔히들 말합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아무리 깊은 마음이라도 세월 앞엔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가족들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윤희 씨를 지켜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사고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저희 가족은 아마 더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항상 저희 가족은 어머니가 이제 중심이었고 다 어머니 안에서 이제 아버지랑 형이랑 저랑 그냥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는 한 웃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평범한 시간조차 귀하디 귀한 선물입니다. 빨리 보내보니까. 사실 오늘 외출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95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그 한 5년 만에 이렇게 시력을 좀 찾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얼굴을 이렇게 가족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또 신문도 이렇게 어느 정도 더듬더듬해서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난 후에 다시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해서 참 너무 걱정되고 여태껏 이렇게 날짜만 보내버렸는데 참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늘 가서 안과에 한번 가서 그 진찰 한번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시력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머물러야 하나 참 절박한 심정인데. 사고로 인해 한 달 넘게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의식을 회복했던 윤희 씨. 그러고도 몇 번의 수술과 지난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병원에만 오면 잔뜩 굳어버립니다. 병원에 오면 엄청 엄청 병원에 오랫동안 있어야 돼. 병자만 들어도 싫으면 나는 수술이야. 하게 되면 간단히 그냥 못 올 수도 있고 그게 일단 기다려볼게. 지금 제 손가락이 몇 개인지 보이세요?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이거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세요? 네. 사고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는 아내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보세요. 또 보세요. 몇 년 전 아내의 시력이 희미하게나마 돌아왔다가 다시 안 보이게 됐을 때 지레 포기해버렸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시력 상실의 이유가 백내장일 수도 있다는 주변 이야기에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초음파를 했는데 예. 특별히 눈 속에 다른 큰 이상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 수술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수술을 꼭 하기를 권합니다. 예, 예. 백내장이 심하다. 그것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고, 물론 이제 뇌 수술한 것도 하나의 변수죠. 수술해주면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좋아질지 이것은 해봐야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단표 씨는 기쁨보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보이던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의심을 좀 했어야 하는데 백내장을 염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오늘 만나서 확인을 해봤어요. 미안해. 내가 부사했다만 진짜 엑스페이 알아서 병이 한번 수술해가지고 옛날같이 조금이나마 보이면 좋겠어? 그렇지? 걱정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 없어. 백내장 수술 다음에 서방님 얼굴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봐봐, 23년 되었으니까 지금도 파릇파릇해. 파릇파릇해. 그렇게 이러지. 내 소원이야. 네 빨리 가서 식구 될 것 같지.
옛날처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수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아이고 올라오십니까? 아이고 왜 또 S칠 오시네. 예예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예. 1년에 한 번 농사 지어갔으니까 김장한 날. 근데 혼자 하기 힘들어서 우리 동네 아줌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 있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나니 여러 가지로 마음이 급하고 분주했습니다. 한 해 농사라는 김장도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서둘러 도와주겠다고 나선 분들이 있어 한시름 덜었습니다. 몰렸대. 형님 이제 그만해. 맘만 있으면 돼, 맘만. 네, 맘만 있으면. 안돼 목에도. 사실 아내의 손길 없이 집안 살림을 꾸려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주변에서 마음을 보태주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달려와준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가 만나게 쌈나오장 시작했어. 김장 하시니까 김장 그래도 주인 댁이 김장 맛을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야? 조금 찌어가지고 입이 적으니까 조금만 앉아 그래. 여기 있네요. 김장 맛을 한번 보게 짠가 맛있는가 봐야지 우리 마나님께서. 아이고 이뻐라. 맛있는가 봐.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러고 안 만나면 안 만나다고 그러고 그래봐. 안 만나. 네. 맛이 있어 없어? 조금만 밀어. 있어요. 맛있어. 짱 맛있어. 그래. 둘만 있던 집안에 오랜만에 활기가 넘치니 윤희 씨도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못 따줘서 미안하다. 내가 빨리 눈을 떠서 같이 직접 우리 집 가서 내가 직접 차지하고 김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부신 쪼개갖고 저렇게. 힘을 내면 나사 금방 이제 돌아올 거에 틀림없이 난 돌아온다고 믿어.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야지. 눈이 틀림없이 보일 거예요. 응? 아주 최고요 최고. 이 나라에는 없어요. 요 양반. 대한민국에서 열고 안 돼야. 저렇게 남편한테 사랑받고 저렇게 산 사람 몇 개가 안 돼요. 진짜. 나도 부부 생활하고 살았지만은 우리 영감님은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 안 해줄 겁니다. 솔직히. 별 말씀 다 하시네. 별 말씀 날씨도 다 하시네. 좋고 전부 다 꼬치가 있으니까. 내 욕심을 안 치르고. 엄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소문난 음식 솜씨에 야무진 살림꾼이던 아내. 그리운 아내의 손맛을 다시 볼 날이 정말로 올까요? 이웃들의 고마운 마음이 가득 담긴 김치통에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꾹꾹 눌러 담아보는 반표 씨입니다. 한마는 대동강아. 드디어 아내의 수술날. 그 대화는 다 가능하시죠? 네, 말을 해. 네, 그러시면 됐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네, 네. 모시고 들어갈게요. 어머니 이쪽으로 천천히 오셔요. 수술이 잘 돼서 그 아내가 보고 싶었는데
세상 보고 싶은 그 얼굴들 진짜 좀 가슴 볼 수 있도록 수술이 잘 됐으면 그런 생각이죠.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이렇게 못 보던 것을 지금 조금이라도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손잡고 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거 다 느끼면서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모든 부부가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말이죠. 수많은 약속들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깨지는 세상이지만 반표 씨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신의 사랑을 지켜왔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소중한 희망의 싹을 틔워 올리려 합니다. 싱그러움을 가득 품은 연두빛 이파리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 남쪽 땅 곡성은 어느새 온 세상이 꽃천지입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화사한 봄빛이 가득한데요. 그새 윤희 씨의 시력에는 차도가 좀 있을까요? 계세요. 누구세요? 촬영팀입니다. 아이고 우리 피디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예. 아이고 오시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감독님까지.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그 수술할 때 뛰어 보시는 거 우리 피디님. 한번 보이고 눈 맞춰봐봐. 보인가? 방향 쓰셨고 맞아. 그래. 또 그다음 모자가 쓰시는 거 안 쓰시는가? 왜 썼어? 어떤 색깔이요? 색깔이. 색깔이 빨간색 비슷한데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어머니. 그 전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 금방 알아보시네요. 남편분 얼굴은 좀 보셨어요? 그전과 똑같았어요. 내 생각에는 그대로인 것 같아. 딱 보니까 잘생겼어요? 왔어? 코는 어째? 그대로 있어? 붙어 있어? 응. 눈, 코, 입, 딱 제대로 딱딱 들어. 갖다 손을 대고. 아이고. 얼마나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마음속으로만 수없이 그리고 또 그렸던 얼굴이 비로소 이렇게 눈앞에 있습니다. 서방님 얼굴도 못 보고 새끼들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얼굴 쳐다볼 수 있게 되면 다행이지. 우리 허윤희 씨는 복 받았어. 수술 결정 내린 것도 어려웠지만 또 수술 경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감사할 따름이죠. 백내장 수술로 조금이나마 시력을 되찾긴 했지만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 윤희 씨에게는 여전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 엄마, 내가 앞에 저 컴퓨터에서 뽑은 글씨를 갖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봐봐요. 따복따복 읽어봐. 보려는 대상에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가 쉽질 않죠. 손 박수치는 보여? 글씨가 안 보여. 이 자리거든. 내 손 보는 거 봐봐. 손 보였어? 봤어? 그 바로 그 뒤에 글씨 있어. 글씨? 손 다시 손을 봐봐. 여기 있어. 바로 글씨 있어. 손 박수. 야. 글씨 있지? 응. 오케이. 오케이. 민, 어이. 국. 아우. 됐어. 봐.
잘 보이지 마.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니까. 글씨를 좀 바꿔가지고 왔거든. 한번 또 읽어보시게. 맞춰진가? 틈나는 대로 이런 연습을 하는 건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박수를 칠 테니까 한번 글씨 읽어봐봐. 자, 박수 치면 손 보인가 봐. 손 보여서 바로 뒤에가 글씨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보 사랑해요. 오, 우리 그러면 여보 사랑해는 서로 간에 사랑한 것이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보 사랑해요. 아 기분 땡큐네 땡큐. 서서히 이렇게 글씨도 읽어가고 하면 알 거예요. 그래.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했어. 한번 이렇게 자신의 상태가 절망스럽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매 순간 아내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남편이 아니었다면 윤희 씨의 오늘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따뜻하고만 날씨가 참 좋고 그러지. 집을 지은 지 지금 7년째 되거든. 7년째 되는데 그동안 내가 저 집 어떻게 지었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안에서 발코니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저 문틀을 한 20cm 이하로 해가지고 자네가 바로 이렇게 거실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맞죠? 왼쪽으로 거기 한번 돌려봐봐. 그러니까 의자를 또 갖다 놓고 탁자도 가지고 아무 때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 저기서 해가 떠. 저기서 더 멀리 이렇게 보면은 저 앞산이 이렇게 도금이 우거져 갖고 있어. 산들이 딱 감싸줘. 감싸주고 이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들판이야. 이제 지금은 들녘이 지금은 참 파란데 봄이 돼가지고 파란데 또 가을철이 되면 누렇게 이렇게 황금 들판이 되기가. 어째 집을 괜찮게 지었어? 잘 지은 것이여. 마음에 들어 어째? 잘 지은 거 마음에 들어요. 얼마만큼 음매 그래 음매.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예. 페랭이꽃이 펴. 집을 지을 때도 아내의 건강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반표 씨.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내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윤희 씨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었거든. 여기는 배나무 이는 현재 백꽃이 활짝 펴가지고 한번 만져봐. 꽃이 여러 개가 달렸어 이건. 배는 봐봐 이렇게 많이 달렸어. 이쁘다. 이 나무들이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운 지 꼭 8해 만에 비로소 마주하게 된 눈부신 세상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에 보면 복숭아 꽃 살구꽃 그러잖아. 이거 복숭아 꽃이 많이 살짝 펴 있어. 저좀 보여? 분홍빛으로 해가지고. 복숭아꽃 이쁘다. 복숭아 꽃을 솎아내야 복숭아가 큰 복숭아가 나온다고. 근데 큰 복숭아 먹으려면 어째 허윤희 씨도 일 좀 해야겠지? 잡아봐 이리 와. 줄기 중에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상단에 위로 쳐진 것을 이렇게 따내버려야 해. 위로 여기서. 혼자서 농사일이며 집안일을 모두 도맡은 남편에게 늘 미안했던 윤희 씨. 아직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끼워. 복숭아 끼워. 맞아. 따주세요. 잘해주마. 아주 잘해요. 오케이. 잘하셔. 복숭아, 큰 복숭아 줄 것이. 오이, 많이 땄구만. 잘했어. 응? 엄청 잘했어. 이러면 복숭아, 큰 복숭아 나오네. 단 한 번, 우리 허윤이 씨가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아내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수많은 밤을 기도하고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 남편의 기도와 눈물이 오늘 이 희망의 꽃을 피웠나 봅니다. 내가 그동안 가까운 그 복숭아 꽃으로 해서 목걸이를 만들었어. 결혼한 지 지금 41년째인가? 그때 결혼할 때 약속 허윤희 씨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했거든. 허윤희는 정방패의 모든 것이다. 영원한 내 사랑 윤희 씨에게 꽃목걸이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아픔을 다 이겨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천천히 있으면 거죠. 그래. 꽃목걸이가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쫓아가지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곁에 있는 법. 인생이라는 여행길엔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겠지만 어떤 순간에도 나란히 함께 걸어갈 당신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마음이 세구만 세. 괜찮아. 할머니 해봐. 밥도 잘 먹고 우유도 잘 먹고 잘 쓰고 있어야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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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이 빠이빠이.